자,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직 급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실장님들도 이제 공무원 급여는 좀 많이 잘 아시는 편일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직 급여가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직 급여 기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체계예요. 네, 우리가 교육공무직은요, 그 유형별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죠. 1유형과 2유형으로 명확하게 나눠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외의 유형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 외의 유형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외 유형 작업을 할 때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수당이 지급이 되죠. 기본급 외에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처우 개선 수당이라고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처개비라고 줄여서도 많이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 6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극복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이렇게 처우 개선 수당이 있습니다. 이 처우 개선 수당은요, 처우 개선비 예산으로 지급되는 직종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처우 개선비 수당이 지급되는 직종이 20개 직종이 있고요. 그 외 직종은 해당 부서에서 네, 그 아예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수당은 지급은 하되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뭐 세입수당이라든지 뭐 사서 네, 수당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같은 경우는 면허 가산 수당, 뭐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다른 나머지는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 학교에 영양교사 말고 영양사가 2명 이상이다. 근데 거의 없다. 이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영양교사 말고요. 영양사가 2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장은 이게 뭐 주로 하는 영양사를 정해서 그 사람을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만 직책급인 면허수당을 지급하고요. 부영양사에게는요, 그 기술정보수당에 해당하는 2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네,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 영양사가 2명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요새 대체직 채용이 엄청 많잖아요. 대체직 채용이 엄청 많아서 이 사람들의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총 계약 기간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총 계약 기간. 총 계약 기간이 우리가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기록 작성이 있어서 취업규칙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인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30일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그 인사기록을 나이스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직도 우리가 총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인사 기록에도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거 많이 놓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 규칙에 보면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했고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총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2개월, 2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주, 네, 연장을 또 했어요. 그래서 총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는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을 했더니 1개월이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네, 연장을 했더니 1개월이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때 조건이 있겠죠? 이때 조건이 근로가 이제 연속이 되어야 돼요. 중간에 단절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단절이 되어 있지 않고 연속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1개월 이상 됐다면 우리가 연장된 시점부터 월급제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제로. 이때부터 월급제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2주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주를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 두 번째 계약한 시점은 3주 차가 되니까 아직 월급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총 합쳐서 1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계약 시점부터 우리가 월급제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1개월 이상이 되면 월급제로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때 누락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기록 작성. 누락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들 그 정예급 식비하고 위험수당은 굉장히 잘 지급해요. 그건 잘 지급하는데 또 누락하는 게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이거 굉장히 많이 누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 계속 재계약하고 재계약하셔서 1개월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 놓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사기록이 작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누락할 확률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돼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징이 돼가지고. 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연장을 할 때 그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연장을 하면 급여 담당자는 급여 계산하느라 바빠서 4대 보험 가입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좀 복잡해요. 여차하나 싶으면 저는 실장님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제발 다른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없대요. 정말 없대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명확하게 해서 그 한 달 내에 4대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를 굉장히 빨리 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과태료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될수록 많이 나오고 기간이 많이 누락이 될수록 또 과태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게 계약이 연장된다? 중간에 단절이 없어야 되고, 계약 기간이 뭐 단절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계약 기간이 1개월이라면 우리 이때부터 월급제로 지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수당이에요. 처우 개선 수당은 뭐 간단하게 6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특히 여기 뭐 신분 변동자라든지 방학 중 비근무자, 단시간 근로자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교육근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면 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직을 좀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대체직만 좀 신경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량 휴업일을 중간에 한번 넣어봤어요. 재량 휴업일을 넣어봤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실장님들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우리 학교에 이제 재량 휴업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습 휴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재량 휴업일 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근무를 하는데 왜 이 사람한테 1.5배 수당을 줘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는데 그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재량휴업일 날 교육공무직원이 근무를 한다면 1.5배를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는요. 그 휴일로 정하고 있어요. 휴일. 그래서 우리가 휴일로 연간 4일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량 휴업일은 그냥 공휴일 같은 휴일이에요. 휴일이에요. 교육공무직원한테는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일날 근로를 했을 때 휴일날 근로를 하면 우리가 휴일 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휴일 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그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직의 학습 휴가와는 다르다. 네, 일반직 공무원의 학습 휴가는 다르게 재량 휴업일이라는 건 교육공무직원한테는 휴일이다. 휴일이고 휴일일 때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휴일 근무 수당인 통상임금으로 1.5배 가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휴일 이따가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우리가 휴일 근무 수당은요 또 달라져요. 8시간은 1.5배고요.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합니다. 네, 휴일 근무상은 그래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해요.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그래서 8시간간 1.5배, 그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2배를 지급을 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휴무일과 휴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좀 별도로 다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재량 휴업일이 있다면 나이스의 복무를 상신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원칙은 아니죠. 네, 복무상식의 원칙은 아니에요. 다만, 근데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일이 초반에 4일을 다 썼어요. 초반에 4일을 다 썼는데, 이 사람이 전출을 갔단 말이에요. 전출을 갔을 때 그 학교에서는
재량 휴업일이 후반에 있었어요. 뒷부분에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량 휴업일을 며칠 사용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쵸. 1년에 총 4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이 공무직원들이 전출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굳이 나이스 상신을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의 날과 재량 휴업일이 겹치면 근로자의 날이 우선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육공무직원한테는 그거를 재량 휴업일로 보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재량 휴업일이 근로자의 날 같은 날 있었을 때 총 5일이라고 한다면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은 그냥 별도 근로자의 날, 나머지 4일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우선 적용이 돼야 돼요. 네. 재량휴업일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전출을 했다면 우리가 그 유급일수를 사일을 초과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출 예정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반드시 나이스에 좀 복무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때 우리가 나이스에 복무 처리를 올릴 때 기타로 올리시고 네 복무는 기타로 올리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초과 근무 신청하셔야 되겠죠. 연장근로 신청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실장님들이 이거 지금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좀 잘 봐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은 좀 집중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일이 아닌 날 그리고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를 한 경우에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요번에 매뉴얼 나온 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가 무슨 뜻인가라고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한 경우를 우리 근로자의 아닌 날의 근로라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소정 근로일은 근로자와 우리 학교가 너와 내가 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너와 내가 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이 소정 근로일인데 그런 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저는 이런 거 보면 말장난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상시 근로자 있죠?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방학 중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간단히 말해서 근로일이 아닌 날은요.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뭐야? 공휴일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은 휴일이에요. 우리가 휴일은요. 나중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으로 아까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살짝 말장난 같아요. 휴일 같은 경우는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진짜 말장난 같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휴일은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일 근로상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휴무일은요. 토요일, 휴무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칙은 무급이 원칙이에요. 무급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날 근무를 한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이게 궁금하시겠죠. 아까 휴일 근로수당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장 근로는요. 연장 근로 수당은 어떠냐면요. 시간 상관없이 모두 다 1.5배만 지급을 합니다. 모두 다 1.5배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일날 근무를 했느냐 아니면 연장 근로 휴무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당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는 제가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방학 중 비근무자는 어떨까요? 방학 중, 방중비. 방중비는요. 일단 토요일도 당연히 휴무일이겠죠. 토요일도 근로일이 아닌 날일 거고 또 방학 기간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이 근로일이 아닌 날이겠죠. 그중에서 청소일은 아니에요. 방학 중 청소일.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정한 날 있잖아요. 급식 공무직은 연간 8일.
연간 8일 동안 청소일로 정했고요. 나머지 뭐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라든지 뭐 계약 준비 기간 같은 거 우리 5일 정도 근무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근로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 소정 근로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가끔 요즘에 이제 그 성명공사라든지 아니면 현대화 사업, 급식실 현대화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방학 때 청소를 하게끔 시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로일이 아닌 날, 청소일이 아닌 날 외에 청소를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학 중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예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당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1.5배 지급하는 건 맞아요. 방학 때. 방학 때 근무하면 1.5배를 지급하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서 1배는요. 우리가 방학 때 모두 전액 주는 수당이 있거든요. 방학 때 근속 수당하고 정기 상여금은 모두 다 지급해요. 네, 100%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배 지급할 때 그달 월급인 근속 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매월 지급하는 그 근속 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 임금으로 1배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0.5배. 0.5배는요, 우리가 그거를 포함하고 0.5배를 산정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 우리가 근로할 경우에 근로부는 방학 때 전액을 주는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빼고 1배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산부는 그거 다 포함해서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가지고 산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찬찬히, 네, 이거 우리 교육공무직원 급여 매뉴얼 요번에 나온 거 있으니까 거기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시는 우리가 토요일에 근무했을 때랑 일요일에 근무를 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9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총 12시간을 근무를 했겠지만 우리가 중간에 휴게 시간은 제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총 11시간의 근무를 했을 겁니다. 이때 토요일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날은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을 한다. 연장 근로수당은 어떻게 한다? 시간 상관없이 모두 다 그냥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상임금에 그냥 1.5배 지급해가지고 가산해서 지급하면 돼요. 그럼 똑같이 11시간을 근무했는데 일요일 날 근무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제가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해요? 8시간은 우리가 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시간은 2배로 해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근로자의 날 이제 우리 청소가 아니라 급식 교육공무직원이 출근하셨는데 근로자의 날 갑자기 그날부터 그 산안보 교육을 들으시겠다고 연장 근로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8시간까지는 1.5배 하지만 그 뒤에 휴게 시간을 갖고 산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2배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살짝 이런 걸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또 진짜로 이렇게 그때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휴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휴일이 노사과에서 요번에 답변한 내용이 살짝 달라요. 네, 살짝 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휴일이라는 건 요새 계속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일주일간 근무를 했다면, 우리가 하루 정도의 유급휴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수당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일단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우리가 15시간이라는 거는 이것보다 이하로 근무를 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요, 주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정 근로일을 모두 다 개근을 해야 돼요. 모두 다 개근을 해야 되고요. 이 개근의 조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출근하면 다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출근을 하면 무조건 개근이 돼요. 그 다음에 한 주간 근로관계가 모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뜻이 뭐냐? 월요일 날 계약을 했으면 일요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이 근로관계가 존속이 되는 거고요.
자, 화요일 날 근무를 처음 시작했으면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근무가 월요일이 되는 거고, 수요일 날 했으면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목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금요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간의 근로가 모두 다 존속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재계약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 조리 대체를 뽑았는데 처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이럴 때는요, 7일간의 근로기간이 존속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는 주휴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휴를 지급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줬던 거, 실장님도 이렇게 듣고 가셔가지고, 과거에 지급된 거 막 찾지 마세요. 작년에 막 지급된 거. 작년에 우리 이거, 물어봤더니,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주는 걸로 봐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계약 기간은 아니지만, 다 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고 나서, 다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뭐 교육청에서 답변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 아, 월요일부터 근무하고 또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계약 기간에 빠져 있지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지급하면 되겠지라고 다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답변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을 하셨는데 이 사람을 주휴를 주고 싶어요. 주휴를 줘야 되겠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 안 할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 계약을 토요일부터 이어서 하시면 돼요. 네, 토요일부터 계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기간을 쭉 연장해가지고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계약 기간을 유지해 주셔야지 다 우리가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건 그냥 바로 돼요.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화요일부터 이어서 계약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별다르게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죠. 이거는 당연히 주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 주간에 이런 거 근로관계가 존속이 돼야 되는 거, 아까 그래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그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1개월 미만과 1개월 미만 했을 때 1개월 이상이 됐다면 그때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좀 살펴봐야 된다. 근로관계가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니까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개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출근만 하면 돼요. 출근만 하면 돼요. 자, 이때 이 사람이 2주간 근무를 하셨는데 2주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때 출근을 하시고 조퇴라 이 사람은 연차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결근 조퇴라는 걸 했어요. 결근 조퇴인데 일단 출근하셨잖아요. 그렇죠? 출근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출근하시고 들어갔다라면 이 사람은 주유는 발생합니다. 물론 결근이기 때문에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결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셔야 되지만 이미 출근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유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예 출근을 안 했어요. 아예 출근을 안 했다면 이날도 공제가 되는 거고요. 주유도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 그 작년에 1년간 휴직을 해가지고 복직을 하신 분이 있다. 그 사람은 연차 발생이 없잖아요. 연차 발생이 없는데 부득이하게 뭔가를 써야 돼. 근데 물론 유급휴가도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라든지 그런 걸 쓸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썼는데도 부득이하게 자꾸 이제 출근을 해야 아니, 빠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출근했다가 가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출근했다가 학교에 조금이라도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가라. 그러면 그 사람 주유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예 통째로 빠져버리면 공제가 되니까 그렇게도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 다 연속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약이 모두 다 연속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주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급휴가라든지 유급휴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유급이다라고 한다면 주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유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주휴가 발생해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무급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유급은 우리가 뭐 유급이니까 다 주요를 발생하지라고 하지만 무조건 우리는 무급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급이라는 뭔가 무급 병가가 있다. 그 무급 중에서 무급 병가예요. 무급 병가라는 말이 있다. 이 사람이 무급 병가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주유가 발생되는 요건은 출근을 하셔야 돼요. 네, 무급 병가를 썼다? 무조건 출근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급 병가를 썼고, 아까 우리 유급은 이제 주 전체를 빠져도 전부 다 인정해줬거든요. 네, 인정을 해줬는데, 이때 무급과 같이 있는 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차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출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주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무급 병가가 들어있으면 완전 다 모든 상황이 달라져요. 무급 병가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출근을 하셔야지 주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유급 병가 상관없어요. 유급 병가 상관없고요. 자, 이때 결근하셨네요. 그냥 결근이니까 당연히 주유가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또 무급 병가를 쭉 사용하시고 다 무급 병가네요. 당연히 주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유급 병가도 사용하고 무급 병가도 사용했는데 이때 출근을 했네요. 출근을 하셨어요. 이때 뭐 출근했다, 뭐 조퇴했다, 뭐 상관없어요.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냥 주유 발생합니다. 나머지 뭐 연차를 써서 한 번도 안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출근이 중간에 있다면 다 주유는 발생한다. 자, 무급병가가 있습니다. 쭉 무급병가가 있었고 금요일에 출근을 하셨네요. 아, 무급병가랑 출근이랑 또 같이 있구나. 그럼 주유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주유가 발생을 안 하는 요건은 굉장히 있지만 그냥 한 가지 무급병가가 그 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아, 무급병가는 출근을 해야지만 그 주에 출근을 해야지만 무조건 주유가 발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학과 개학에 속한 날 우리가 회계연도 시작할 때는 어떻게 주유를 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방학하기는 시작하는 주에는요. 방학이 시작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무조건 방학을 해야지만 주유가 인정이 됩니다. 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방학식을 했어요. 목요일 날 방학식을 하고 금요일 날 뭐 학교 행사가 있어서 혹은 졸업식이 있어서 이때 졸업식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방학식 기준으로 하죠? 네. 방학식 기준으로 우리가 방학식을 목요일에 한다면 그 주에 주유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근로한 거에 대해서 근로한 내역은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방학식이 금요일이다라고 한 경우에만 우리가 주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학식이 종료되는 주는요. 방학식이 종료되는 주는 우리가 계약식이 있는 경우에 그 앞에 출근일과 연속이 되어 있으면 출근일이 다 연속이 되어 있으면 그 주에 주유도 인정을 하고요. 원래 방학 때는요, 공휴일이 인정이 전혀 안 되거든요. 공휴일이 전혀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근무일과 연속이 되어 있는 주에 광복절에 한해서 우리가 그날은 유급으로 인정을 합니다. 광복절이라는 말이 콕 집어서 나와요. 네, 지침의 매뉴얼에 광복절이라고 아예 콕 집어서 나오거든요. 방학 때 공휴일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 주에 껴있는 광복절에 한해서 우리가 유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이전에 청소일과는 다 무관해요. 그 뭐 2월 말에 청소를 언제 하던 간에 무관하고 3월 1일 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전부 다 그 3월의 주유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18일 날 목요일인데 이때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다면 우리가 21일 날 주유는 인정이 되지 않겠죠? 금요일 날 방학이 아니니까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날 방학을 한 경우에 20일에 주유는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방학식이 언제냐에 따라서 주유가 인정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방학 중에 비근무자가 방학이 속한 달에 계약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약식은 16일인데요. 이때부터 방학 중 근로를 했어요. 네, 쭉 이어서 연속되고 있죠. 연속이 되고 있다면 이때 11일의 주유는 인정을 하겠죠. 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주에 있는 광복절은 유일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이때 공휴일이 인정이 안 되나, 우리가 광복절에 한해서는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참 예시 2번을 보면요. 이건 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은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때 아예 결근한 게 아니라 이때 갑자기 사면보 교육을 들으시겠대요. 중간에. 사면보 교육을 들으신다거나 혹은 이때 노동조합 그 교육을 들으시겠대요. 노조 교육을 들으시겠대요. 그럼 마치 우리가 봤을 때 계속 근무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쵸. 마치 계속 근무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산업부 교육과 노조교육은 근로일이 아니죠. 네, 근로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쭉 근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다른 게 들어있다면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 근로와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 인정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 공휴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가급적이면 계약식과 다 연결돼서 근로일을 산정해 주시는 게 근로자한테도 유리하고 급여 담당자도 복잡하지 않아요. 네, 급여 담당자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계약식과 근로일은 연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연도 시작월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학기 시작은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 시행령 제44조인가요? 의해서 무조건 학교는요 3월 1일이 개학이에요. 다만 학교 사정으로 개학식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개학식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3월 1일 무조건 개학이기 때문에 이 2월 달에 방학 중 근로가 이렇게 연속이 되어 있지 않아도 무조건 3월 달에는요, 그냥 주휴 첫 번째 3월 2일 날 해당하는 이런 주휴는 전부 다 그냥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